휴일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지난주에 아주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계속해서 기소가 잇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각종 이 사법 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 또 재판을 지연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을 재판하는 많은 판사들, 이 관계되는 판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왜 저렇게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느냐,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느냐, 지금 판사들이 문제가 있다, 많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판사들이 이 사법 방해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놓고 검사와 판사들이 바뀌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고 판사들도 이재명의 문제가 있다, 이 사법 방해는 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에 대해서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재판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선거법 위반, 백현동 비리, 이렇게 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걸 병합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 재판을 열 것인지 이걸 또 판사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병합을 하지 않는다면 3개 재판이 동시에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뉴스를 이용한 이 대선 공작입니다. 이게 2가지입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 이걸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이재명과 16년 지기다라고 하고, 이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소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특별위원회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김병욱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김병욱의 보좌관은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고, 또 국회 전문위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 전문위원 김모 위원은 조직팀장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욱과 자신의 보좌관, 이 전문위원, 이 3명에 대해서 이 3명이 모두 이재명 캠프에 있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화천대유 특위라고 해서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잡아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 녹취록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이제 최재경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최재경 역할을 김병욱의 보좌관이 최재경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해서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인터넷 방송에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개입이 된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3사람이 모여서 부산저축은행 이모 씨까지 이렇게 3사람이 모여서 이걸 공작을 해서 큰 건으로 키워보자. 또 김병욱은 이걸 후보에게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해서 싹 정리를 해서 큰 건으로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그 부분까지 모두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김병욱과 김병욱을 둘러싼 이 보좌관 등을 비롯해서 이 가짜뉴스를 만든 것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병욱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파고들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재명에게 모두 의논을 하면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라는 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압수수색을 한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이제 김병욱에 대한 소환조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소환조사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렇게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대선 공작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아예 이재명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보강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던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남아있는 것이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소위 법인카드 유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를 지금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원지검과 중앙지검 양측에서 이재명에 대한 각종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 알맹이가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김병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이 일어났다면 김만배가 만들어낸 그 가짜뉴스도 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컨트롤한 것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걸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획과 조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좀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김병욱 의원이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의 기소는 백현동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이재명의 위정교사입니다. 이건 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도 기소를 아마 곧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위정교사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불러 소환해서 조사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입니다. 이것도 이미 배소현입니다. 배소현에 대해서 재판까지 나온 만큼 거의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로부터 다시 이재명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권익위에서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든 자료나 증거들은 모두 나와 있는 만큼 이재명 소환만 남았다. 이재명 부부 소환만 남았다. 이재명 소환한 뒤에 기소가 있을 것이다. 이 법인카드 유용까지 기소가 되고 나면 이제 5가지 이재명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5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병합을 하든지 아니면 5개 재판이 동시에 일어나든지 또 이 5개 재판을 지금 대부분 2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사들끼리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제 판사들이 이런 재판 부분을 조율도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6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게 3번째입니다. 앞으로 6개월 더 이화영은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게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3번째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따졌는데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혐의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이화영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음에 구속이 되기 전에 각종 자료를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사가 이례적으로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재명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장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빠른 재판 속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재명 없이도 피고인 없이도 바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1년 3개월, 1년 4개월이 넘도록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이제는 좀 이재명의 이 같은 이게 모두 사법 방해입니다. 재판 지연, 재판 방해, 증거인멸, 위정교사 모두 사법 방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좀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수원지법에서도 이화영의 이 증거인멸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부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 가짜뉴스를 이용한 여론조작,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재명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 김병욱에 대해서 소환이 있고 나면 이재명도 소환을 해야 될 테고,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유용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수사를 더 진행해야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부를 곧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환 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재판부가 5개, 6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건을 병합하고 사건의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이 야당 대표에서 바쁘다. 다른 재판이 있어서 바쁘다 이겁니다. 이걸 2주일에 한 번씩 모두 열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열 것인지 이 부분도 판사들끼리 모여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지법, 수원지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지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이 매일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계속 검찰에 소환이 돼야 되고 특히 이재명의 이 사법 방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에게 휘둘려 왔는데 이 재판부 판사들마다 이재명에게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